자, 오프닝 벨 라이브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17,00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보합에서 일단 눈치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0.04% 플러스, 코스닥이 0.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이슈 매매를 오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가장 핫한 게 오늘은 좀 중국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석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화장품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에는 이쪽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나머지 쪽으로 좀 퍼져 나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불핑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도 오늘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관련된 흐름들 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네, 여러 뉴스가 주말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좀 많은 게 반영돼 있다는 그 세력하고, 그래서 여름 휴가 전에, 그러니까 8월달 되기 전에 이 실현하고 저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버블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다.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지는 않겠다. 예. 이런 심리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막 쓰겠다는 사람도 튀어나오는 와중에 또 신중하자는 놈도 나와서 그건 건강한 어떤 그 이슈의 대결인 것 같아서 예.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주시장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확 빠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는 공감대가 또 한편에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눈치 작전이 이번 주에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시즌에서 조금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실적이 다음 주부터 IT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금융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후반에 나오는 CPI 정도 보면서 초반에 눈치 보는 장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도 음전에서 800포인트 겨우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0.3% 나란히 약세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약세네요. 오늘 대부분이 다 보합권에서 파란불 켜는 가운데 그래도 은행주가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KB금융이 1% 상승, 신한지주가 1.3%, 하나금융지주가 0.2%, 요 정도로 지금 은행주가, 우리금융지주도 1% 상승이고요. 은행주가 좀 버텨주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지주사 몇 개들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1%, SK스퀘어도 2%대 강세고요. 오늘 삼성그룹주가 좀 좋은가 보네요. 삼성화재가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금융이랑 관련된, 지주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KTNG가 3.5%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KTNG 3.6%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방산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나요? LIG넥스원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65만원까지 갔다가 5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8만원까지 반등을 꾀하고 있는 LIG넥스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2.3%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1%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350개, 하락 종목이 한 490개 정도, 1대 1.3 정도의 비율로 하락이 좀 더 높습니다. 코스닥에서는 550개 종목이 상승, 거의 1000개 종목 가깝게가 하락, 이렇게 잡히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비트코인 쪽이 좀 강합니다. 네. SJ그룹이 비트코인주로 최근에 편입돼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SGA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 솔루션즈도 한 장중에 20% 정도 올라갔다 왔고요. 아까 초반에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쪽이 좀 강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생기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먼저 움직이고요. 예. 뭐 코리아나나 이츠한불, 뭐 에이블 CNC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정책주들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폐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은 해외 이슈, 그리고 절반은 이제 정책적인 이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뭐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쪽은 그쪽에서 농사를 일단 짓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근데 좀 약간 탄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보험주들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손해보험도 그렇고 지금 좀 대형 보험사, 생명사들이 좀 움직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움직이고요. 하나생명도 3%대. 그래서 뭐 아직까지 캐노피를 보험 쪽에 좀 덜 맞췄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권이나 보험 대비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화장품하고 이제 방산이 반등하는 것이 예. 눈에 띄고, 아까 화장품에서 일부는 중국발인데 또 그냥 잘 가는 걔는 계속 잘 가요. APR이나 글로벌, 달바 글로벌은 각각 4%,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는 역시 약간 옥석을 가리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지주사도 반등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화장품하고 방산의 반등이 눈에 보이고, 빠지는 걸 보면은 또 좀 그렇긴 한데 S&D가 오늘 14%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막 그 S&D 삼양식품에서 하는 그 소스 있잖아요. 예. 소스 관련되는 게 S&D인데 네. 소스인지 소스를 받아서 그걸 만드는 회사인지 다른 데 지분을 인수한다는 삼양식품의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게 시간에서 20% 빠졌는데 이게 오늘 결국 본장에서 10% 이상 빠지네요. 여기 눈에 띄고, 한국전력은 아마 그 리포트가 이젠 그 투자 의견을 하향인지 목표주가 하향인지가 뭐 나왔을 겁니다. KB증권에서 많이 반영됐다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은 유틸리티지만 오늘 주종을 받고, 요 정도가 이제 하락하는 거에서 눈에 띄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삼양식품이 소스 전문 기업 인수를 추진한다. 그 종목 이름은 GNF인데 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 거래 규모는 600억 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S&D에 대한 투심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도 화장품 관련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LG생건이 2.5%, 아모레퍼시픽이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R도 한 6%, 한 4%로 줄긴 했네요. 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얘네가 좀 오른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 특히나 이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좀 무겁잖아요. 무거운 종목이라 좀 아무래도 탄력적이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 그거 관련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은 에이펙에 시진핑이 온다 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그런 이제 개선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소형 이제 동전주 소비주들은 이미 주가에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화장품 쪽으로 좀 쏠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예.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개선되고,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얼마 전에 또 생산 캐파 확대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이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애들은 좀 테마적으로 잘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과거부터 그랬는데,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덩어리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막 급등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뭔가 더 확실한 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뭐 이런 정책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명이나 이런 금융이 아예 안 움직이고 하면은 수급이 쏠릴 수 있을 텐데 뭐 LG전자도 지금 TC본도 들어간다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가고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지주사들도 좀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러면 수급이 나뉘거든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중국 쪽으로 아예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요 LG전자 관련해서 네.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오늘 LG전자가 지금 네. 6% 넘게 7% 넘게 치고 가고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김정현 본부장님 코멘트가 궁금한데 이게 17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HBM을 더 얇게 만든다. LG 꿈의 장비에 도전한다. LG전자가 꿈의 반도체 장비로 불리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하면서 반도체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AI 사업과 HBM의 성장성이 높은 데다가 LG전자의 최근 기업 간 거래, B2B 사업 확대와도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2028년 하이브리드 본더를 양산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리드 본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오늘 7% 정도 오르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LG전자한테는 호재고요. 다른 데한테는 악재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이브리드 본드. 네. 지금 게 아니고 그 나오는 시점이 28년도.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빠지느냐? 하여튼 누군가 세컨더리, 서드 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비록 3년 후라 하더라도 예.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하나 비전도 빠지고 한미 반도체 똑같이 3.5, 3.7%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센티먼트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하이닉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쁘지 않겠죠, 당연히. 그 밴더가 자꾸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또 그것도 3년 뒤니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원래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5년, 20몇 년 전에 원래 LG 반도체를 품고 있었던 LG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는 거 노하우나 이런 게 없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한화 그룹에서 사람들 뽑아가서 하나 비전, 하나 세미텍 했을 때보다도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장기적이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으로 무언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분위기가 더 크다. 28년도 만약에 공급한다 그러면 목표로 한다면은 보통 1년 전이나 1년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빠르면 내년도 말, 늦으면 한 27년도 초반에 그거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지 의미를 가지려면은 아직 1년 이상, 1년 반 정도 더 지나가 봐야지 않은 것이 현실적이긴 한데 주가는 미리 반응한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요것도 같이 오늘 장이랑 맞물려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캐나다 35%, EU랑 멕시코는 30%, 트럼프 엿장 수식 관세 폭탄, 또 뜨거웠던 코스피 한숨 돌리고 가나. 엿장 수식 관세 폭탄. 예, 내 맘이야 관세. 오늘 월요일장인데 요런 관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소화를 하고 가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오늘 보합권에서 조금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실 관세 이슈의 영향은 약해졌는데 그동안 드라이브를 걸어오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좀 식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창 원장님? 정책으로는 안 식은 것 같고요. 아직 네. 뭐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에 영향이 많이 있고, 그냥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JP모건에서 우리나라 그 상향을 되게 크게 불렀잖아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 3,200에서 3,500의 밴드를 제시했고 그 이후엔 더 높아지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 걔네들도 리포트 내용에 보시면 그 변수 포인트가 관세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력으로 시총이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여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주요 수출 종목군들이고 관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더 올라가주는 게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도 조금 우려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거든요. 합의를 해놔가지고 원래는 첫 번째 그 보드 들고 발표할 때 멕시코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30%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베트남에서 20%를 한 거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그 이제 부정적으로 됐을 때 지수가 버틸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공매도 비중도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상방을 제한을 하고 있는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땐 지수 대비했을 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어서 좀 로컬 이슈가 아직은 더 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 관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오늘 시장이 약간 눈치 보게 하는 게 관세가 튀어나와서 쉬어간다고, 소화해서 쉬어간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지. 네, 앞에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관세가 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텐션 정책에 대한 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은행이 잘 버티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정책에 대한 것은 또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주에 장관 그 청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뭐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지 낙마하는 거 그런 거 여부도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신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좀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내비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관세가 워낙 더 등태가 크다 보니까는 그것이 초반에 더 어텐션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저기 멕시코 얘기 나오고 유럽에 30%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네. 한국 상호관세는 의외로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상호관세는 아마 다른 쪽을 더 치고 한국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쪽으로 비관세적으로 우리는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쪽에서 줄 게 있다. 줘야 된다라고 미국이 한다는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신이 아니고 외신에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시장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게 저만 아는 게 아닌 거니까 아마도 20% 그 가능성 이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주식시장은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5% 그냥 적시하거나 그대로 네.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면 한 3% 정도 이상 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막 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초반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보험 관련된 그런 업종, 특히나 이제 삼성생명이 8.2%, 삼성화재가 7.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둘 다 신고가죠? 예. 삼성생명도 삼성화재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산은 지주사로 낑겨서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보험주들도 역시 DB손해보험도 그렇고 다른 보험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보험업종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번 좀 들어봐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증권 한번 갔다가 은행 한번 갔다가 이제는 지금 보험으로 쏠리고 있는데 사실 이전 증권주 갔던 것보다는 순환매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좀 빠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요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뭐 키를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속성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다른
금융이나 뭐 이제 증권이나 은행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예. 여전히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전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는 거기에 같이 올라타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손해보험 쪽이나 생명보험 쪽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 환원 정책을 하려면 수익을 잘 봐야 되는데 증권보다 유리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때는 뭐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전 너무 길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냥 보실 거면은 증권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그 보험 삼성생명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은 삼성그룹 그거 말고 얘기하면은 배당 성향이 워낙 높으니까 그 저기 배당 성향에 대한 믿음이 은행이나 증권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텐션을 좀 막판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반영하면 대충 다 반영된 것 같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투자 의견은 낮추거나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반영됐다. 오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단계 올라왔었거든요. 그쵸?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쉬다가 올라갔다가 좀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충 크게 보면 3차 아니면 2차 랠리가 왔기 때문에 이미 못 들어간 상태에서 목표 주가 근처 한 10% 이내로 왔는데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죠. 예. 뭐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 성향이나 그 배당률 같은 경우는 증권, 보험, 은행으로 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높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보험? 보험이 배당 성향은 월등히 높아요. 그 배당률은요? 배당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다 비슷비슷하겠지. 4%나 5%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약간 그런 건 없나요? 전통적인 건 주가가 낮을 때는 다 6%, 7% 이렇게 되고 지금 다 올라서 5% 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아마도 그럼 약간 배당률이라고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크게 어차피 차이가 안 근데 나는. 증권이 배당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생명이나 NH투자 정도만 나오고 미래는 너무 많이 올라서 1%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말씀드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은 많이 변화가 됐고요. 배당 성향은 성향이니까 그다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서당 쪽으로는 보험이 많죠. 여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은 확실히 화장품 쪽이 제일 강하네요. 그렇죠? 현대바이오도 8%. 현대바이오가 현대전자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몰랐는데. 그래요? 현대바이오가 화장품 사업 현대바이오인데 화장품 사업하고 화장품 사업하는데 현대전자에서 떨어져 나왔다네요. 예, 그래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예. 현대바이오는 8%. 뭐 등등. 방산인지 모르고 있죠. 네. 방산, 네, 방산도 조금 오르고 VT가 1.4%, 뭐 이런 거. 자, 9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중간 평가 어떻게들 하시나요, 하창호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확실히 로컬이 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니 지수가 어쨌든 뭐 마이너스 0.4 정도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플러스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로컬 이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제 보험주나 그다음에 지주사들이 또 올라와 주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아직도 좀 정책 기대감이 좀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의 어쨌든 약간은 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쪽에 대한 투심이 강하면 지수는 좀 쉽게는 잘 안 늘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한 번에 터지면은 과연 이제 그 물량을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화장품이나 이런 이슈들 뭐 블랙핑크 이슈 이런 것들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슈도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그 방산도 사실은 그 독일에서 무기 지원하는 거랑 영국에서 그 무슨 군사 뭐 참모총장인가 그런 사람이 5년 내에 러시아랑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정말 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보이고요. 또 이슈가 잘 맞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즐겁게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반영을 하면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다. 뭐 코스피가 0.5% 정도 오르면서 3,191 다시 3,200선 향해서 좀 가고 있으니까요. 기대감을 좀 오후까지 가져가 볼까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김장관 본부장님, 네.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요. 좋습니다. 그 유동성이 핵심이고요.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상호 관세가 20% 미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살짝 드렸는데 그건 제 뇌피셜 내지는 뭐 또 그런 거니까 믿지는 마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일단 그렇게 가보는 건데 그게 해결되더라도 품목 관세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품목 관세, 반도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건데 반도체 품목 관세가 매기더라도 아마 우리 그 제약 바이오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이제 반도체만 따로 한 15% 매긴다 칩시다. 예. 30% 매긴다 칩시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을 두는 거죠. 또 몇 년 뒤로. 뭐 아니면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네. 해주면은 효과가 확 반감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미국에 들어와 그런 메시지밖에 안 하면서 내기면은 그러면 불안감의 해소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한국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비관세에 우리가 내주는 게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까고 보니까 우리가 손해본 것도 많다라고 마치 베트남 꼴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베트남 20%가 아니고 원래는 지네들이 한 거 10%인데 미국이 저렇게 발표해갖고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베트남이에요. 사실은 내중에 많아서. 근데 우리는 주식인지, 주식시장에 관계되는 핵심 거는 우리가 내주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망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면은 주식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그거를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경계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주권서는 이게 막 무시하고 가는데 이랬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힘이 워낙 좋아요.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완전히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휴가 가기 전에까지는 단 한 주, 며칠이 남더라도 그걸 먹겠다는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좀 약간 불안한 감 전도 없진 않은데 예. 그게 금방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에 바로 없어질 가능성이 또 높지가 않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도 그렇고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삼성화재, 물산, 생명 뭐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LIG 넥스원, 방산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SK, LS 뭐 요런 두산 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는 저기 신고가 부근에서 좀 떨어져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쭉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오늘 올라가는데 대한항공 차트가 그렇죠.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25,750원. 근데 26,000원 선이 저 고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기는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한번 여쭤보면은 어때요? 요거 대한항공? 네, 뭐 기술적으로 뚫으면 그렇긴 한데요. 뭐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저게 올라갈 때 미국의 기업들이 뭐 델타항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좀 키로를 맞춘 거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작은 LCC들도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이 예. 별로 안 움직여서 아무튼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무더기로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NH, 하나, 삼성 뭐 이런 데도 나왔는데 목표가 33,000원, 30,000원, 30,000원, 31,000원, 30,000원, 28,000원 대신하고 한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33,000원 부른 데에서 훌륭한 개별 실적 근데 자회사의 실적 악화가 아쉽다. 요런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했네요. 자회사들의 실적 둔화, 연결 실적의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네요. 3만원에서 한 33,000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가가 25,800원입니다. 전고점이 26,000원 조금 넘는 가격대고요.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9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요것만 가볍게 좀 여쭤보면서 한번 중간 평가를 마무리 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JP모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 2년 내에 5천 더 사라. 오버웨이트. 근데 이거 더 사라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기자가 붙인 것 같아요. 오버웨이트를 그냥 더 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오버웨이트는 아니니까요. 한국 증시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 핵심적인 비중 확대 시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 탄력받을 경우 코스피 5천 가능. 미국 백악관 트럼프가 원하는 합의 못하면 관세 실제 부과. 뭐 JP모건이 5천 갈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이게 성공을 하면 5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2월까지는 3,200에서 3,500선을 부른 것 같습니다. 요 JP모건의 평가, 두 분은 이 JP모건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정환 본부장님. 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가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뭐 3,300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저 뺀다는 들어가죠. 그래서 뭐 가능이 안 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모르겠어요. 5천이 되려면은 결국엔 수출주들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주가 가려면 관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잘 되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직은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지 뭐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네, 페이지 2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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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페이지는 그 3,500이 지금 이익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오늘 요즘에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3%.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 3% 왔다 갔다 했을 때 보시고 한 11배 정도 돼요. 11배 초중반. 올해 기준으로. PBR 1배. ROE는 아직 10%가 안 되죠. ROE 한 9% 정도 되니까 뭐 아까 뭐 배당성학 뭐 하면 뭐 그래 1배 가능성에 1.1배까지는 봐줘. 이럴 수도 있는 거. 예. 네. 삼성하이닉스나 뭐 저기 LG엔솔이나 현대자동차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11배면 상단이긴 하지만 과거에 뵀을 때는 상단에 들어가긴 하지만 요거 자산 이동이 머니 무브가 포착이 되고 외인 매수가 지금 고작 해 6조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삼성하이닉스 해봤자. 예. 들어오면은 이 정도 가죠. 5천? 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500 간다? 내년 이익이 15%가 올라가면 이 3,500이 내년 기준은 10배밖에 안 돼요. 갈 수 있어요. 내년 이익만 들어오면은. 자, 그리고 5천이라고 했잖아요. 5천이 되려면 이 PR이 16배 돼야 됩니다. PBR이 1.6배 돼야 되거든요. 이거 되려면 ROE가 15%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단기에 될 가능성은 저는 없습니다. 그거하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수를 써더라는 뭐 저기 있는 거 저기 과거 저기 뭐지 그 저기 자사주 있잖아요. 자사주니까 전부 1년 내에 안 하면 회사 문 닫아. 뭐 이런 강제로 하거나 삼성전자가 어닝이 내년도 이익이 올해 30조가 안 되는데 올해 26조인데 내년도 삼성전자 이익이 52조 되고 하이닉스 이익이 올해 40조 되는 30조 되는데 야 60조 되고 그러면 가능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은 단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이거는 가능하다. 됐고요. 말씀드릴게요. 4천, 5천이 아니고 4천까지 가려면은 지금 주가에서 삼성전자가 78,800원, 하이닉스가 37만 원, LG엔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골고루 다 올라가거나 밑에 게 안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85,000원, 하이닉스가 45만 원 이렇게 가야지 4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쪽에 저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됐죠? 끝.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코스피가 0.5%, 0.4%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55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35억 정도 플러스. 기관이 오늘 양시장 다 매도네요.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172억.
이렇게 오늘 수급을 요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시장이 아리까리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수급을 어떻게 시장에 대입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프로그램은 크게 뭐 무빙이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현물은 687억이 들어오고 있죠. 뭐 근데 이제 지금 수급의 주체를 보시면 하이닉스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1102억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 상단에서 좀 중요한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178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롱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품웨이가 어쨌든 간에 조금 변동성이 있거나 하면은 아마 3전을 항상 건드리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100억, 20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크게 이제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미니 지수가 지금보다 더 장중에 좀 눌려준다거나, 지금은 이제 0.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선물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롱 쪽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파생 포지션은 옵션이 일단은 콜이랑 푸시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포지션 종료 이후에 다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엔 이런 대외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저는 포지션을 좀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단기 박스권 정도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뭐 정책적으로 너무 세게 나오는 이슈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슈별로 약간은 박스권을 볼 것 같고, 요번 주 뭐 CPI나 PPI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막 엄청 긍정적으로 나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어쨌든 좀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오늘 장이 조금 약간 잔잔하게 흘러가나 보네요. 대부분 채팅창에서는 이제 K 컨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독수리 오영재 뭐 이런 컨텐츠가 있습니까? 독수리 오영재, 굿보이, 두 분 뭐 컨텐츠 보시는 거 있어요 요즘에? 굿보이, 블랙핑크 뭐 점프 그 노래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굿보이는 굿보이 나오고. 주인공이 좀 암 걸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보이가 뭐예요? 싸우는 건데, 싸우는 거. 그래요? 싸움을 잘했다가 못했다 이래서 닭보검? 다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특채로 경찰이 된 메달리스트들이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 코믹 액션이긴 한데, 오케이. 그리고 점프는 블랙핑크 점프는 인기가 엄청 많긴 해요. 이틀 만에 4천만 300만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스텝업 2 좀 따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춤추는 영화, 보아 나오는 거. 네, 막 레이저 막 이게 슝 쏘면 이제 레이저도 좀 나오고, 그런 액션들이 좀 그때 2부터 2, 3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약간 좀비물 느낌이 좀 나요. 약간 그래서 좀 약간 약 빨고 만든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중독성은 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기괴한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기괴하다. 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추이니까, 네, 요즘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지? 댓글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네. 굿보이 가끔 봤습니다. 다른 거 뭐 보시는 거나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도. 제가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르는 걸 좋아하지. 부르는 건 또 좋아하십니까? 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굿보이 정도? 폭력물 좋아하고. 폭력물? 더 잔인해도 좋은데. 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서 좀 재미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독수리 오영재는 KBS 드라마라고 하네요. 그 드라마죠, 그건. 저는 만화인 줄 알았습니다. 안재욱 씨가 나오네요. 8시 하는군요. 독수리 오영재 옛날에 만화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슈파 이런 맞아요. 예,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눈 아프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패드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패드가 비싸잖아요. 애플 아이패드 10세대 와이파이 64기가 실버 S급 리퍼 모델을 저희가 52만원짜리를 39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223대 한정이고요. S급 리퍼 제품으로 외관과 성능이 모두 우수하고요. 와이파이 전용 모델 64기가 저장 용량, 최신 아이패드 OS 지원, 10세대 디자인, 무상 보증 해드립니다. 무상 보증 AS 12개월 포함입니다. 네.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는데 뭔가 좀 심심하네. 내가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맥북으로 올려서 사세요. 맥북으로. 어차피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애플 맥북 프로 16형 A급 리퍼고요. 정상가가 100만원짜리인데 핫딜가가 69만 8천원. 60대 한정입니다. 인텔 코어 i7 라데온 프로 5300M 그래픽. 와, 이걸로 독수리 요영제 보면 하나도 안 끊기지. 와. 감성 터치바 탑재했고요. 16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A급 리퍼 제품이고요. 1년 무상 보증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독수리 오영재건, K-팝 데몬 헌터스건, 혹은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건 맥북이랑 아이패드로 함께 구매해서 아주 시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광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편안함과 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니까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지름신 온다는 분이 있는데요. 살지 말지 고민이 되면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다 써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이제 자료 보겠습니다. 9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살짝 쉬어간다고 하기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0.5% 이상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예. 아, 역시 대한항공 이걸 뚫었습니다. 6.6%에서 요런 차트 진짜 좋아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딱 뚫어버리네요. 예, 전전고점도 뚫었습니다. 26,000원이었는데 그거 뚫고 26,400원이었는데 그것도 뚫어버렸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한항공 여기서 딱 뚫어버리네요. 여기 뚫고 쫙 올라가는 6.4%까지 상승입니다. 예, 대한항공.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볼 텐데요.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위크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일정 보겠습니다. 예. 뭐 아마 화요일부터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크립토 입법 스케줄 3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뭐 12시 요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하고 발표하고 할 건데, 거기 어쨌든 화수목인데 정확하게 언제 한다고는 안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한다고만 이제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이제 CPI랑 PPI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그 스토리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윌러 이사가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멘트를 또 쳐놨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FOMC 보우먼, 바킨, 윌리엄스가 또 연달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좀 증시 매크로적으로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미국 금융주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1차로 쭉 나오고, 수요일날 2차로 좀 나머지 애들 나와주면서 ASML이나 MS 이런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에는 또 신규 수당 수록 청구 건수가 나와요. 실업에 대한 변화가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막 판매 나오고, TSMC랑 넷플릭스 나오는데 이게 장전 장후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금요일날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된 3심 선고인데 1심, 2심 둘 다 무죄였기 때문에 3심에서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막 팍팍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날에서 결과가 또 좋게 나오면 요때부터 또 삼성전자가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삼성이 좋아지면은 뭐 지수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하이닉스는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막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또 참석하니까 요것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참석한 내용으로 수요일 밤에 좋아지고 그 내용이 이제 목요일날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결과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관련된 내용들 또 옵션 만기일 있고 BTS 첫 라이브 발표가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여기서 좀 주목하는 일정이 있을까요?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한 CPI 넘버 정도 네 목요일 날 나오는 거죠.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헷갈리는데 CPI 넘버 나오는 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약간 올라갈 겁니다. 약간 올라가게 나올 거예요. 네. 올라가는 정도가 너무 올라가면 조금 안 좋은 거니까 그거 한번 신경 쓰는 정도고요. 실적은 TSMC 아무래도 목요일 날 장중에 아마 장후에 나오나 그거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CPI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이었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네, 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네. PPI가 수요일 저녁. 네.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 특히나 이제 CPI나 저기 지금 소매 판매도 적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장의 영향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됐죠. CPI가 얼마 전까지 내려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알아. 그런데 금리 인하 안 하네. 네. 금리 인하 관세 때문이라네. 그래서 제켜놓은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겠네. 근데 금리 인하 하게끔 이게 저기 뭐 누구지? 그 파워를 쫓아내는 압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는데 압력이 또 하나죠. CPI 넘버가 돼서 내려오면 진짜 더 압력을 주는 건데 이게 확 올라와 버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머쓱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지금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어텐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은 CPI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인가요? 그 소비 판매도 중요해요.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마이너스 0.9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놀랬죠. 근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지만은 관세 때문에 소비가 주는 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소비가 마이너스 0.9였는데 이번 달은 한 0.23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올라오면 또 이슈예요. 그래서 CPI가 먼저지만 이틀 뒤에 나오는 소매 판매도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텐션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보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관세가 워낙 중요하니까. 하창호 본부장님도 저런 뭐 소비자 물가랑 뭐 중요하게 보시는 거와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탈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가 희석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은 약간 로컬 이슈가 강하니까 좀 대변수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될지가 좀 결정이 날 거고 그럼 부채 한도나 이런 얘기들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또 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1억 6,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가 어쨌든 올라가면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주랑 연동이 많이 되니까 기술주가 미국에서 안 눌린다라는 거는 지수가 안 눌린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로컬 이슈가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뭐 미국이 막 10% 이렇게 빠지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코인이 좀 직전 고점을 뚫어줘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가는지에 따라서 뭐 나머지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좀 투심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약간 바이오나 이런 이벤트들은 막상 그 이벤트가 뭐 암학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시작하면은 셀 온 뉴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립토 위크는 그거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세론이 되더라도 뭐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또 이렇게 말아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입법화가 되면서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거를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비트코인이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도 많아서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크게 떨어질 만한 이 입법 이슈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코인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니까 저는 더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막 엄청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강해지는 정도까지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래 최근에 이제 상법 관련된 이슈들이 좀 세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일정 좀 체크해 주실 때 같이 이제 국회나 뭐 이쪽에서 상법 개정 뭐 요런 움직임을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번 주에 뭐 국회에서 뭐 민주당에서 뭐 상법 얘기하나 막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장을 본부장님의 자료 하나 가볼까요? 예, 그 아침에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아쉽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 예, 넘버 12. 예. 바이오포트의 대표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삼양식품 뭐 관련되고도 하고 뭐. 바이오포트의 네. 음식료 회사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있대요. 바이오포트라는 게 종목이에요. 네, 회사 이름입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네, 눈에 띄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제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 상장된 지 석 달, 2달밖에 안 됐네. 음식료계의 실리콘 투자다라는 거창한 리포트 하나 나왔었고요. 아마 소개시키신 것 같고, 그다음 며칠 전에 신예의 등장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스낵, 액상, 차, 파우치 음료 이런 걸 만든 회사인데 매출의 70% 이상이 코스트코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국 코스트코도 있겠지만 글로벌 코스트코 미국에 그게 48%라고요. 코스트코가 다른 것보다는 수익 구조가 뛰어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브랜드 할 때 뭐 5만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천 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상품군의 경쟁적이 좀 독점적인 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부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가가 그 컨센서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컨센서스 몇 개 있는데 컨센서스 기준 한 13배 PER 정도, 13배, 14배 정도로 올해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어서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근데 이게 왜 눈에 띄었냐? 삼양식품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삼양식품하고 이게 2개 리포트를 같이 해서 그 전체적인 그 리포트를 적은 게 이게 하나투자예요. 하나투자의 음식료 리포트 한 70페이지인데 네. 그게 삼양식품 나오고 KTNG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종목은 요 2개 있었더라고요. 삼양식품하고 바이오포트. 삼양식품은 10조고 이거는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이 썼을까?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포트 처음 들어보는데 꿀 유자 꿀차 뭐 이런 것도 팔고. 네, 아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페이지 12페이지가 저는 이렇게 리포트로 보면 좀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고 있어요. 예, 요거 네,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코스트코를 안 가니까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코스트코 안 가시는 거 아니죠? 아예 처음 보는 가공식품. 이런 거 파는군요. 와, 이런 거 팔아서 돈이 남습니까? 돈 남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 오늘 장 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하나씩 혹시 있을까요? 이스마일님께서는 오늘 현대백화점 폭등하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사실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나 싶어서 넘어간 게 이제 네. 현대백화점 6%, 신세계 5%, GS 리테일도 4.6%, 이마트도 3.6% 이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편의점 관련주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유통주를 이야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넘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뭐 요거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좀 요런 거는 하락하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락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떨어지면은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라던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하나하나씩만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그냥 뭐 저는 뭐 지금 추세가 괜찮은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전 상장 준비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어서 뭐 직전 고점만 깨지지 않으면 좀 지켜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건 어떻습니까? 카카오페이가 또 8, 9% 정도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문화체육부 장관 그 지명되는 거 보고서도 깜짝 놀랐던 게 그쪽도 또 네이버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AI 네이버 대표, 웹툰 쪽 네이버 대표, 어디 네이버 대표 해가지고 다 정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 출신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거 또 없는 거 보니까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카카오랑 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이쪽보다 네이버가 좀 더 나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혹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오늘 9%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난주에 옵션에서 이제 콜이랑 풋을 동시에 좀 터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급락을 했는데 그거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네이버도 뭐 카카오 쪽이 박살나면은 뭐 네이버도 따라서 끌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페이가 좀 강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네이버도 마이너스 1.5 카카오로 보면은 마이너스 3.6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페이로 집중하면은 당연히 얘는 좀 더 이제 개별주 성격이 강하니까 좀 더 변동폭이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아까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아마도 그 부양책 추경 그거의 효과가 임박 7월 20일쯤부터 봤죠 우리가 아마 21일인가 아마 그 받아가지고 쓰는 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원래 백화점이 원래 그 안 좋아서 안 좋았죠. 근데 밸류에이션 안 올라간 거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어텐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무래도 무겁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레거드였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는 APR을 쫓아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포트에 조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법도 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달바가 또 사기에도 달바도 절대적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제 한 10% 안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가장 높은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25, 6만 원 정도니까 쫓아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 측면에서 키 맞추기 정도라도 조금 길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동감을 하는 정도입니다. 뭐 종목을 딱 꽂으려면은 그 일단 그냥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안착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30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 그 정도만 좀 보는 정도이고요. 환율이 1380을 뚫는지 여부 그런 게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좀 어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8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아까 이스마일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그 Z 플립 7 제미나이 라이브 탑재한 Z 플립 7 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뭐 가능하면은 이따가 저기 클벨에서 네. 관심 있으세요? Z 플립 7?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팔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플이 좀 경계를 한다면 애플은 폴드가 없으니까 이제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는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볼루님은 Z 플립 7 관심 있어요? 뭐 일단은 핫하니까 뭐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뭐 사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LG가 핸드폰 없앤 게 제일 아쉬워요. 제일 정감 가는 핸드폰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아쉽죠. 뭐 LG가 뭐 B2B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59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홍보인데요. 미국 주식 하신다면 요 하나은행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정말 수월하고
또 효율적이고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은행에서 증권앱에 송금하고 송금하고 또 달러로 환전하고 환전한 거를 수수료가 엄청 비싸고 요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요것만 있으면요 미국 주식 투자 훨씬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마진율 100% 환율 우대는 기본이고요. 하나 은행이랑 증권이랑 앱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은행 어플에서 입금을 해서 증권으로 100% 우대 환전 받으면 증권 앱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효율적으로 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입문자, 숙련자 모두를 위한 똑똑한 첫걸음인데요.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으로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은행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무빙이 영 아니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는데 본인에 맞는 너무 또 이제 하루하루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쉬어갈 때 쉬어가고 달릴 때는 같이 탑승하고 요런 조금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시, 11시 또 2시 넘어가면서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상승 각도를 더 위로 세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마감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